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자충우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해 나간 히라가나 수행평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에는 히라가나 50음도 전체 쓰기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그냥 A4용지만 있으면 별도의 수행평가지 없이 구성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나 간편했고요. 그리고 특정 부분만 쓰는 게 아니고 50음도 전체를 쓰기 때문에 좀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채점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히라가나를 어려워하는지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서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점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50음도 자체의 양도 많았지만은 그것보다는 애매한 글자인 경우 하나하나 검토하고 어떻게 점수를 줘야 되는가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히라가나 오시문도표 빈칸 채우는 방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오시문도의 전체에 쓰는 것보다는 채점하는 시간이 훨씬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꽤 단점이 많았는데요.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서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평가를 받는다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채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히라가나 전체를 고르게 학습했는지 확인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평가지를 반마다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그날 빠지는 학생이 있으면 별도로 또 평가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또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코로나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안 하게 된 수험평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발전하게 된 수행평가는 히라가나 10개 행 중 랜덤으로 2행을 쓰게 하는 형식으로 갔습니다. 어, 코로나 이전에는 뽑기 형식으로 했는데요. 이거는 좀 형평성의 문제에서 조금 이제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우에를 뽑는 학생들이 나행이라든지 마행이라든지 라행을 뽑는 학생들에 비해서 손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가라는 점에서 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하게 된 게 교과서에 나오는 특수 발음에 해당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수 발음의 학습도 가능하고 변별력도 이제 강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지필평가에 그 교과서에 있는 단어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평가의 신선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변별력까지 낮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장점도 있죠. 평가지를 반마다 다르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의 평가지에 이렇게 에듀테크2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시킨 게 이제 히라가나 10개 중 2개의 행을 쓰는 거는 같은 방법이고요. 거기에 이제 특수 발음에 해당하는 교과서 단어 대신에 역시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요. 일본 계관에 보통 우리가 4개의 큰 성과 도도부연이 나옵니다. 그러한 국토의 지명을 쓰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워크시트지가 있는데요. 워크시트지에 지금 간단하게 지금 4개의 큰 성과 도쿄 그리고 일본이라는 니홍이 있습니다. 홋카이도를 보면은 초금이 들어가고 타금과 장음이 들어가고요. 혼슈를 봐도 응 발음과 요음 장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 계관에 나오는 국토 지명에 특수 발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국토 지명을 이제 수행평가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일본 지류와 문화 학습을 병행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서 폭넓은 이제 교육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저마다 일본 여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지류와 국토에 대한 흥미가 높은 편이라서요.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흥미 유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 문화라는 교과를 배울 때도 당연히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수 발음의 효과도 이제 배우게 되고 변별력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이제 문자와 국조를 통한 일본 탐색 워크시트지 작성이라고 해서요. 처음에는 히라가나의 청음, 그리고 저는 숫자도 병행해서 가르치는데요. 발음 연습할 때 그 숫자도 적게 하고, 그리고 원래는 색깔을 형용사 부분에서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색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많이 좋아하고,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이름이 그들의 머리 색깔과 눈 색깔과 동일한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성격을 많이 반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이 좀 불같거나 좀 급한 성격은 빨간색 눈과 빨간색 머리, 그리고 이름에 아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색깔에 대해서 친숙하게 많이 알고 있어서 그 히라가나 읽기 연습할 때 이 색깔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개간에 나오는 4개의 큰 섬, 뭐 수도 이런 것들을 이제 넣은 워크시트지를 주고 쓰기 연습을 시키고 읽기 연습도 시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지 워크시트지는 이 원고지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원고지는 빈칸에 점선으로 4개의 분할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히라가나 쓸 때 이렇게 점선 4개를 줘서 좀 이렇게 꼼꼼하게 쓰는 연습을 이제 시키는데요. 그래서 이 원고지에다가 히라가나 10개 행과 숫자, 색깔, 그리고 이 맵에 들어있는 일본 국토 지명을 쓰도록 해서 내기만 하면 기본 점수로 줍니다. 마찬가지로 또 기본 점수에 들어가는 건데요. 일본 국토 탐색입니다. 그래서 4개의 큰 섬, 그리고 1도 2부, 그리고 8개의 지방, 그리고 후지산의 위치라든지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 그리고 히로시마 이런 것들 주요한 좀 명칭들을 표시하게끔 해서 이것도 쓰기만 하면 기본 점수를 주는 1단계 워크시트 작성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개별 평가로 들어가고요. 히라가나 쓰기입니다. 이러한 히라가나 쓸 툴 클릭 히어를 누르면은 2개의 행과 랜덤으로 국토의 주요 명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밤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워크시트지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여기다 학생들이 적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평가도 학업 성취도가 좀 높은 학교라든지 또는 이런 평가를 그대로 일본 문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두 번째 지역명에 해당하는 지방을 적게 해도 꽤 변별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지필평가에서 어떻게 이제 반영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사실 국토의 지명의 위치에 대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위치에 대한 이해도는 지필평가를 통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런 일본 국토에 관해서 좀 더 확장된 수행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건 물론 일본 교과 문화에서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룹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지방 탐구 및 발표로 이제 할 수 있는데요. 8개 지방이기 때문에 최대 8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는 7조로 묶고 홋카이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기본 샘플로 보여주면서 이제 7개의 지방을 조별로 나누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지방의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 특징을 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맛집, 맛들이 유명인물, 특산물, 랜드마크 등을 포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캔바를 활용한 이제 템플릿이라 볼 수 있고요. 이런 템플릿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제 학생들이 손쉽게 좀 작업할 수 있고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학급 전체가 다양한 지역을 배우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개별적으로 심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지역 탐색을 한다거나 또는 일본 지역 문화를 탐구 프로젝트 형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학업 성취도나 또는 에듀테크 기기 지원에 따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일본 국토 탐색을 설명을 하자면 학생이 직접 가고 싶은 지역을 스스로가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 해당 지역명과 지방명도 일본어로 작성을 하고 지역적 특징, 키워드를 좀 일본어로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지역을 가고 싶은가 이유를 서술하도록 해서 교과 세특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지역 문화 탐구인데요. 크리에이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에듀테크가 지원이 될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도쿄,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일단 예시로는 저는 이제 보통 히로시마를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는 2개의 세계 문화유산이 있어서요. 제목을 2개의 세계 문화유산을 품은 히로시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로시마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2개의 이제 세계 문화유산, 그러니까 원폭동과 이츠쿠시마 신사 위치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 그 밖에 히로시마 성이나 히로덴,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어떤 문제, 그 다음 이제 메타포. 저는 이제 히로시마는 다루마라는 메타포를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자 폭탄 폭발로 초토화됐는데 후에 이제 재건을 하게 됐고요. 그런 게 이제 오뚜기 모양의 다루마와 닮았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다루마한테 이제 소원을 많이 비는데요. 그래서 평화가 계속 이제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그런 거를 매칭시켜서 히로시마와 다루마다라는 메타포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점이라든지 생각의 변화라든지 느낀 점을 적어서 이러한 것들을 교과 세트에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확장까지 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본어를 가르친 지 얼마 안 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좀 새로운 아이디어로 수행평가를 하고 싶은 쌤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